반갑습니다. 코박사입니다. 자, 봉크코인 이번에 반등을 보여줬는데, 자, 단순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엄청나게 길게 끌고 오면서 포석을 깔아놨거든요. 자, 지난 12월 업비트 상장된 다음에 보시면요. 거래대금이 한번 급등을 보여준 다음에 윗꼬리를 달았죠. 그러면서 세력들은 초기 물량을 6개월 정도 계속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든 다음에 자, 완전히 잊혀질 때쯤 바닥을 만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7월 달에 한 차례 거래가 실리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이전 고점 라인 부근인데요. 크게 밀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봉크코인의 움직임이 여기서 끝은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해외 커뮤니티 쪽에서는 봉크코인이 앞으로 2차 민코인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특히 솔라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봉크코인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봉크는 역시 아시는 것처럼 솔라나 최초의 민코인이기도 합니다. 생태계 대표 마스코트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디파이, 그 다음에 NFT 이쪽 프로젝트에서 실제 사용되는 코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세력들은 매집을 했고요. 펌핑이 이제부터 진행을 되는데 이슈가 타이밍 좋게 딱 따라붙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을 언제 사느냐죠. 보시면 7월 달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자, 아무리 급등을 하는 코인이라도 우리는 코인을 잡고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막상 거래가 붙었을 때 딱 따라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물려버리고요. 내려올 때 바닥이겠거냐고 잡는 순간 더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활용하는 코박사 차트에는 급등 전에 이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그게 바로 코박사 차트의 핵심이죠. 움직이기 전에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업비트 상장된 봉크코인이고요. 일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날 6월 말에 일단 코박사 매수가 나오면서 급비치를 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보시는 것처럼 6월 22일 날 이미 봉크코인은 코박사 매수가 나오면서 급비치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업비트 상장된 다음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상장 빔을 노리고 매수를 하지만 코박사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죠. 자, 그리고 코박사 매수가 나왔을 때 따라 붙어야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통방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박사 신호를 통해 가지고 재미를 보고 계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공략했던 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7월 20일 날 사하라 AI 70%로 상승 마감이 되었거든요. 사하라 AI 역시 코박사 매수가 나오고 위로 뛰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하라 AI 직접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사하라 AI 역시 이날 딱 매수가 뜨면서 급비치를 쌌고 위로 올라갔을 때 어김없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날이 언제냐 보시면 7월 12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하라 AI는 언제 움직였느냐? 자, 업비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일봉사 이날 하루 장대 양봉을 쌌는데 이날이 보시면 7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코박사 매수가 나온 다음에 한 차례 급비치를 쌌죠. 이날 하루에 말 80% 넘는 급등을 보였거든요. 자, 이미 움직이기 전에 자, 7월 13일 날 매수가 나오고 한 차례 급비치를 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표, 코박사 매수 매도 신호를 활용을 한다면 히든 코인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사실 예전에는 코인이 이렇게 튀었을 때 위에서 따라 붙어도 얼마 조정을 안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조정을 받으면 30, 50%씩 내려가거든요. 자, 그래서 용기 내가지고 떨어지는 걸 잡아봤지만 결국 계속 내려오죠. 손절 치는 순간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수백 번 겪어봐서 잘 압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지표 여러 개 놓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명확하게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초록색 뜨면은 매수하고 빨간색 뜨면은 매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놔야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코박사 신호를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보신다면은
여기에 7월달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으로 150%, 그 다음에 선물 거래로 877%의 수익 마감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결국에는 현물이건 선물이건 간에 코박사 매수 시그널이 그만큼 위력적이고, 이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는 괜찮은 코인을 공략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코인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간에 결국에는 이 소통방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히든 종목을 캐치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는 이 히든 코인으로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십니다. 혹시 히든 코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시죠?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코인 불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진짜 엄청난 코인들 나오게 될 거고, 이러한 코인들을 잡아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집중하셔가지고 앞으로 대폭등할 불장 코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잘 아실 텐데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이렇다 할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금리 동결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바뀌고 있죠. 하나씩 머리를 들면서 분위기를 바꿔내고 있는데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었죠. 자,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법보다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이제 상품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SEC하고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면서 기관들 쪽에서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돈 많은 기관들은 이러한 냄새를 다 맡아놨습니다. 작년부터 ETF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던 ETF 상위 8개가 전부 가상자산 관련된 ETF였거든요. 한마디로 기관이 더 많은 돈을 들고 올 수 있도록 해지성 ETF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 같은 한마디로 기존 ETF에서 파생된 ETF가 많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해지랑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 기관 쪽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부담이 훨씬 적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ETF를 많이 내놨죠. 리플, 솔라나. 자,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테이킹 ETF도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 리플 선물 거래량을 단 하루 만에 압도할 만큼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여기에 동참하고 있죠. 자, 테슬라 결제하는데 도지코인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는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중국 나와 있죠. 중국이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 국가인데 중국마저 비트코인 준비금, 적립 이거를 직접 하지 않고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개인에서 국가 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홍콩, 싱가포르 금융 허브 국가에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을 서명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대체하고자 서클 USDC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쪽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테더를 견제를 하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자, 금융기관 있죠. 한마디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데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감을 잡아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그 다음에 국가들, 금융기관들 전부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이 시동을 걸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미 기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시절에 알트코인들이 확 튀었지만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약발이 끝났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를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에 진입을 하는 이걸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불장이 시작이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상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이번 코인 불장의 재미를 볼까? 자,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더리움, 여기에 베이스로 된 알트코인들, 이쪽은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이쪽도 역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기간별 상승률을 보면 1년 동안 아직 400%, 300%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보통 1년 기준으로 1000% 넘는 코인들은 거의 나옵니다. 두세 개씩은 나와요. 자, 근데 이번 불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아직 절반도 시작을 안 했다라는 점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소통방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 코인으로 가장 강력한 코인들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요. 7월 말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정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매집을 하는 기회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매집을 시작하게 될 건데 이번 코인 불장에 계좌 역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제 번호로 불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코인은 항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변곡점에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코박사 차트, 코박사 매수 매도 신호가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코인들 바라만 보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잡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이전에 움직이는 코인들 바라만 봐서 아쉬워하신 분들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직전 코인 불장 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시바이누 900만원 투자해서 400일 만에 7조를 벌었다, 이런 기사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올랐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단순 기사로 와, 돈 많이 벌었네, 여기에서 멈추는데요. 왜 올랐는지를 모르면은 이번 불장 때 이렇게 초급등하는 스타코인들 못 잡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명확한 타이틀로 접근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도지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 이 모멘텀으로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엄청난 힘이 있어요.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레딧, 트위터, 그 다음에 유튜브, 텔레그램 모든 커뮤니티에서 시바이누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붙었느냐, 0.01달러만 가더라도 경제적 은퇴할 수 있다. 자, 오늘 100만원 사면은 내일 람보르기니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자, 그러면서 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연달아 상장을 시켜버렸고 가격들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수익 인증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늦게 산 사람들까지 막 페니 매수가 이어지면서 얼마 올랐을까요? 1만 % 아니죠. 10만 % 아닙니다. 1억 %. 자, 시장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초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바이누에 900만원 투자해서 400일 만에 7조를 벌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올랐던 코인들이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솔라나가 2023년부터 2025년 올 연초까지 4300% 올랐거든요. 자, 왜 올랐을까? 우리는 항상 그 이유가 중요해요. 솔라나가 움직이는 명분은 이더리움이었죠.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동시에 수수료는 싸다, 이게 오픈이 된 거예요. 근데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주목했느냐? 바로 세력이 주목을 했죠. 자, 그러면서 FTX, 알라메다, 고래들 전부 다 솔라나에 돈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튀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NFT 관련된 열풍이 터지면서 솔라나 생태계가 말 그대로 폭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낸스, 업비트 상장되고, 자, 업비트 상장되고 연달아 돈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00원도 안 했던 코인이 43만원까지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기술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끌어올 수 있는 명분,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세력이 판을 짰으니까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단순히 올라간 기사만 보고 나도 저렇게 수익 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스타코인들은 결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세력이 있어야 되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부터 해가지고요, 중국계 커뮤니티, 텔레그램, 레딧이 다 움직였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FTX, 알라메다, 벤처캐피탈, 자금 밀어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시바이누는 앞에 또 말씀드렸죠. 도지코인 2탄. 이거 올라가면은 은퇴할 수 있다, 이런 간단 명료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고, 솔라나는 뭐예요? 이더리움 킬러죠. 이더리움보다 빠르지만 수수료는 싸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상장 연달아 시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국내 업비트부터 해가지고 중형 거래소까지 연달아 상장을 시키면서 펌핑을 일으키게 되고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솔라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이 작았고요.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비트코인이 1등이죠. 그 뒤로 놓고 본다면은 자, 솔라나,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6등, 8등을 하고 있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올라올 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코인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스타코인 후보들 많아요. 텔레그램에서 암호화폐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NFT 게임 생태계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은 최근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공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장 모멘텀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얘네들 대체시키겠다, 이 목표로 프로젝트 만들어냈고, 자,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펌핑 나오면 10배는 가능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번 불장에 스타코인이 될 수 있는 후보 5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계좌 폭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스타코인 5개 중에 단 1개만 터져도 내 계좌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고, 그 베이스에는 코박사 매수, 매도 시그널이 있어요. 5개 코인을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 나오면 사고요, 매도 나오면 팔아주고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불장에 스타코인으로 계좌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스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요, 가장 불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코인 딱 5개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기회 잡으셔가지고 올해 코인 졸업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